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후에 증시와 더불어서 안도랠리를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푸엘 멀티플 지표를 근거로 또 비트코인 바닥이 가까워졌고 앞으로 몇 달 안에는 크게 또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펀디엑스가 또 100% 넘는 상승을 하면서 제로엑스와 또 스톰엑스까지 정말 X형제들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이 좀 돋보이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하우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하우스 전문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디엑스가 이제 한 번에 100%가 넘는 한 120%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X 형제들이라고 하겠죠. 세 가지 펀디엑스 다른 X들이 들어가는 제로 X 등등 이런 코인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전에 달렸던 메이저 코인들 그거에 다음 후속으로 이제 알트 코인들이 달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알트코인들도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 알트코인들마다 특징이 있을 건데 그 특징을 어떻게 캐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달라질 것인데 그 부분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캐치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에서 또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일어날 것이니까 계속해서 투더골드문 주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또 새로운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미녀 전문가님이시죠.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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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초아 전문가입니다. 지금 처음 뵙죠. 제가 8월 첫날부터 이렇게 함께 진행하게 된 거 정말 저한테는 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한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알트코인이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는 장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하기가 많이 망설여지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러다 불타기를 하다가 위에서 물리면 어떡하느냐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이번에 잘 짚어드릴 테니 우리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환 펌핑이 나오는 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은 증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외환 이상 거래로 지금 국정원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골리 테스트넷 머지가 내달 10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번째 섀도우 포크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비트초아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더리움 포스 마지막 테스트 기간이 지금 정확히 8월 4일 한 번, 그리고 8월 6일부터 10일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내달 10일이라는 건 그쯤을 전망하고 있는 거지 정확한 날짜는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상승이 일어났는데 과연 이제 어떤 모습 보여질 것이고 과연 그게 진짜 찐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제가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서명만 남은 반도체 지원법, 백악관에 블록체인 자문위원 둔다고 합니다. 코인 한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네.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는 많이 좀 쪼고 있어요. 미국 일단 좀 거슬러 가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국부터 저희 한국 이 반도체를 기술을 좀 제공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을 좀 쪼고 있어요. 어떻게 쪼고 있냐면은 저희 반도체 대부분의 수출이 중국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60% 정도가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이 중간에 낀 이 한국 너희 우리 말 들어서 중국에다 수출하지 마라. 너희 내가 기술 빌려주고 장비 다 빌려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사이 안 좋은 중국에다 이거 팔면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60%만큼 너희 반도체 사주고 있는데 미국 말 들어서 이거 되겠냐? 너희 수출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우리한테 마저 팔아야지. 이게 거기서 멈추면 너희한테 타격이 크다 이러면서 지금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뭐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뭐 오늘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 한국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말 들어라. 너희 지금 반도체 이거 만들면서 너희 한국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 기술 제공 안 하겠다, 장비 제공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압박을 좀 취하는 모습을 저는 좀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들이 좀 더 길어지면 심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경제에 타격을 줄 것 같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게 이어질지 심화가 어떻게 갈 건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들과 또 코인 소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8월 코인 장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7월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또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9월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을 할지 어떻게 될까요, 비트초아님? 네, 우선은 8월 장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건데요. 사실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안 되시죠. 근데 지금 파월 우리 연준 의장이 28일에 금리 인상안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같이 말을 했던 게 우리 금리 인상을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지만 그 말과 더불어서 계속 지속적인 알트코인의 상승이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때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주기영 대표가 지속적으로 올리는 트위터 글을 보시면 지금 그 6월 말쯤부터 7월 정도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코인을 그만큼 무포지션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고 투자를 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호재성으로 지금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로 지금 달려든 사람이 우선 처음에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좀 호재들로 인해서 좀 그런 전망, 좀 긍정적인 전망, 특히 이더리움의 머지를 앞서서 좀 전체적으로 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런 희망으로 이제 좀 여러 알트가 좀 상승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또 9월 달에는 좀 조절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8월에요. 금리 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달 전체는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경기 긴축입니다. 긴축 경제를 우리가 9월에 950억 달러 분야 정도를 합니다. 지금 전까지 6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 475억 달러 분야를 했었는데요. 거의 2배 가까이 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경기가 긴축을 강하게 하면 당연하게 그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또 강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를 경기 긴축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까지 강하게 간다는 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다 힘든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표들이 힘들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긴축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금리 인상까지 빠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더 악화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제 농산물 가격도 조금 안정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 코인한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밀 수출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농산물 가격 안정이 되었다. 선물 시장에서 밀과 옥수수 농산물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많이 치솟았던 내용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하락이 좀 내려오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물 시장에서 밀 선물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반발 시점인 2월
수준으로 좀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옥수수 가격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지난해 이제 국제 식량 가격이 치솟는 데 이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농산물 관련 시장 이 많이 요동을 쳤었어요. 그 요동을 쳤던 것들이 자, 밀의 가격이 28%, 옥수수의 가격이 15% 정도 올라가면서 우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이 러시아는 또 이 농산물 관련 또 대국이고, 우크라이나도 해바라기 씨 관련해서 최대 수출량을 보여주는 또 농산물 대국인데, 이 두 개의 나라가 휘청거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요동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한 전쟁이 일어난 지 한 6달 됐죠. 한 거의 200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200일 만에 좀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튀르키예, 그다음에 유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네 개의 단체, 네 개의 국가가 서로 협약을 통해서 이제 수출 관련해서 이제 완화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부터 이제 항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선박에 쌓여있던 밀들이 수출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에 의해서 앞으로의 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2분기에는 13%에 달했는데 이게 4분기에는 5%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안정이 됨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포인트가 1.5%, 그다음에 신흥시장은 2%까지 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찍혀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치솟았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앞으로의 또 호재로 작용할 것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좋은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 안 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뭐 협약을 통해서 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협약이 언제 끝나도 뭐 어떤 한 나라에 의해 이게 뒤집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국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이제 날씨 부분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되었었죠.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거의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분명히 다른 곳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 영향을 준 게 아직 나비 효과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서 지금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 가격이 또 안정세에 들어가면서부터 또 CPI 지수까지 조금 꺾일 수 있다는 예상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도 미국장, 지금 빅테크 기업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큰 상승 보여줬는데 2년 만에 또 최고의 한 달이라는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 부분 초아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같이 커플링이 돼서 갔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그것 자체로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생긴 것 자체가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탈중앙화가 목적이었는데 이제 나스닥에 안 좋을 땐 또 따라간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한 모습 같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중을 해야겠죠. 왜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가느냐, 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느냐에 우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당장 3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투자를 비트코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주식, 그리고 채권, 부동산, 금 여러 가지 샀다고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뺄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뺄 거는 어쨌든 코인과 우리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두 개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우리 계좌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물 자산이 어려우면 빼서 그걸로 이제 좀 막거나 하는 걸 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악재가 있으면 같이 동반적으로 떨어지고 오르면 같이 상승했던 모습 보여줬던 것으로 이제 저희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금리 인상 같은 중요한 정책 발표를 하기 전에 2주 정도 말을 할 수 없는 FED가 발언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7월 16일부터 28일까지가 블랙아웃 기간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거에 대한 경기 지표를 우리 나스닥과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에 조금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우리 실적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그런 걱정들이 한시름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어떤 지표를 또 볼 수도 없고 또 정보를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좀 나스닥과 또 빅테크의 실적을 좀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파월 의장과 또 제닛 옐런 장관이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안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코인 한수님께서는 경기 침체 왔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저는 경기 침체가 안 왔다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 침체다, 아니다에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들도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죠. 그래서 경기 침체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들어가려면 또 야당과 여당이 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의 또 트집을 잡아야 되고 지금 정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왜냐하면 나의 편이 아니니까 똑같습니다. 한국과 다름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내가 하면 우리 편이 하면 좋고 상대 편이 하면 다 별로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니 공화당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밑바탕을 가지고 괜찮다, 경기 침체 아니다, 내가 지금 정권 잡고 있는데 이때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이게 무슨 욕을 얻어 먹겠냐, 약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부, 그다음에 중앙은행, 그다음에 연준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좀 많이 했지만 경기 둔화는 맞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미 경제연구소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높이고 있어요. 이 전미 경제연구소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역사를 가진 민간 단체예요. 민간 연구 단체인데 여기서부터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입김이 세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중요시 얘기를 하고 있고 잘 듣고 있는 모양인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쭉쭉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28일 날 미 상무부가 2분기 GDP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마이너스 0.9%라고 하고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 뒷걸음질이 되었죠. 그래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경기 침체인 것이 아니냐, 아래 공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하는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과 외국 자본의 미국 투자도 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재무부 장관인 제닛 앨런 또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말했고, 최근에도 또 얘기를 했죠. 우리는 경제 성장의 둔화는 목격을 하고 있지만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 광범위한 경제의 악화는 아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못 박아서 말을 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개의 일자리가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경기 침체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최근에 FOMC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경기 둔화는 맞다. 하지만은 일자리 고용 창출이 너무 좋다.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수도 줄고 있다. 그만큼 고용 시장에 이 든든한 밑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있으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권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경기 침체 여부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경제 관리를 잘못해서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11월 달에 있을 이 중간 선거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에 선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이지만은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해야 내가 지금 이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는데 우리 이권이 이렇게 안 좋게 작용을 했고 안 좋으면은 이제 야당으로 나의 이 권력이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고용 지표를 잡으면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 또 바이든 정부가 그때 그걸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됐을 때부터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역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 패드와 제니 옐런 그다음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서로 이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미국 경제연구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제연구소가 아직 이렇다 할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워낙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GDP, 고용, 소득, 지출, 산업생산 등 6가지에서 7가지 지표를 확인을 해서 이 중에서 뭐 하나 비중 낮출 거 없이 동등하게 체크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가 맞는데 유럽에서는 이걸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아니다. 이거를 다 통틀어서 봐야 경기 침체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목 뭐 지금 정치에 대해 야당, 여당의 싸움일 뿐이지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또 전미경제연구소의 발표가 좀 나와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코인 소식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조금 내달 10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이더리움이 하드포크하면서 큰 상승 이뤄줬었는데 또 이번에 머지 업데이트로 또 큰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비트초아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포스 기반 2.0 이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수혜해 볼 것들만 생각하는데 지금 싫어하는 세력들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상승은 오겠지만 지금 장세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포스 2.0 기반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쨌든 싫어하는 세력이 있을 건데 그게 누구인지 좀 아실까요? 네, 저 할까요? 아무래도 일단 채굴하는 입장에서 내가 채굴을 해야 이더리움을 얻는데 이걸 채굴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채굴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싫겠죠. 네, 그럼 그 채굴업자가 보통 어디 나라에 많은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일단은 뭐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쪽에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제는 뭐 규제가 좀 많이 잡혀가지고 전기값이 싼, 그다음에 혹은 세금이 싼 곳으로 많이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 본토 쪽이 아무래도 네. 가장 좀 많이 좀 채굴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중국 채굴업자들이 그래서 지금 코인리스나 여러 가지 뉴스들 보시면 POW 기존의 방식으로 좀 우리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꾸준한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가장 먼저 올랐던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올랐던 게 비트코인 골드였습니다. 전부 다 이제 연관되었던 코인들 우리 채굴업자 POW 기반으로 했던 코인들이 상승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뜻은 지금 채굴업자들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바탕 좀 해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자본금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을 본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그럼 이렇게 올랐으니까 나도 지금 넣어뒀던 돈을 투자를 하자 하고 투심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투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8월 4일과 8월
8월 6일부터 12일 날 있을 우리 포스 2.0 전환이 되면 어쨌든 지금과 같은 중국 세력으로 인해 움직였던 코인들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기반 그리고 우리 미국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더리움 포스가 전환이 되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코인들로 좀 이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0개에서 10만 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주말에 24.5K를 찍고 지금 횡보 중이죠. 어쨌든 24K부터 28K까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환 펌핑장이 이루어진 다음 우리 개미 투자자들로 인해서 순환 펌핑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 우리 좀 튼튼한 코인들 또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 보여집니다. 네, 또 이더리움 포스 2.0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득 볼 수 있는 코인들, 또 기관들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 28K 구간까지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7월 달에 FOMC 전에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얼마 결정될까 계속 그거를 보고 좀 달려온 것 같은데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코인 한수님? 일단은 이제 FOMC가 8월 달에는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뭐 9월로 이제 미뤄진 내용인데 딱 또 타이밍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물가가 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언제를 주고 나서 또 우리 한 5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우리에게 그 뭐 소비자 물가지수든 이런 내용들이 좀 낮아질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좋은 타이밍에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8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크게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아무래도 우리 고용 지표가 너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용 지표가 좋은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8월 10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8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금리 인상이 지금 0.75포인트 한 번 더 인상을 했더라도 그게 바로 시장에 뭐 며칠 만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는 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8월 10일 날 내용을 지켜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9월 초 중순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정확히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월 10일 날 발표되는 것도 사실 조금은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식물 관련해서 곡물 관련해서 내용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두 달 연속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8월뿐만 아니라 9월도 낮아지는 걸 체크를 하셔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고 패드가 금리를 올리는 만큼 효과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더 여유를 가지면서 접근을 하시고 좀 길게 투자를 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이 멘탈 케어도 좋을 것 같고 수익률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8월과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또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을 하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8월의 코인 장세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